한국의 눈부신 행보는 경이로움을 넘어선 전율을 세계에 안기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는 충격과 함께 깊은 좌절감이 교차하는 듯합니다. 대만은 이미 한국을 향해 도대체 한국은 왜 이렇게 빠른 것이냐라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라는 30년 수권 사업을 현실화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대만이 자체 개발한 잠수함 타이쿤은 지난 4월 시험 도중 파이프 누출로 격실이 침수되는 처참한 실패를 겪었습니다. 잠수함 건조는 부품 조달 난항, 설비 미비, 시험 준비 부족, 그리고 고질적인 공급 전원 문제까지 얽히며 지연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4년 한때 한국의 잠수함 기술을 획득하려 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음에도 대만은 여전히 잠수함 한 척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이제 핵추진 잠수함까지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만 내부에 씻을 수 없는 자괴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번 에펙 협상을 통해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정역적으로 허용하자 일본은 물론 대만 전역에서 격렬한 논란이 터져 나왔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극소수에 불과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극적인 결단 덕분에 한국이 그 소수 국가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미국은 한때 동맹국인 호주에 핵 잠수함 5대를 판매하려 했지만 자국의 조선업 쇠퇴로 인해 건조는 물론 수리조차 어려워지자 결국 한국과의 조선 협력이 절실해졌습니다. 이는 한국의 핵잠 기술 공유라는 중대한 결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인 워조, 워존, 이네는 한국이 획득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두고 놀라운 전략적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분석하며 주목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에서 7번째로 개발한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핵추진 잠수함의 결합은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는 게임 체인저로 평가됩니다. SLBM은 레이더 추적 자체가 어려운 자망 중인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어 적군에게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위협을 선사합니다.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된 한국의 행보는 광활한 대양을 향한 야망을 명확히 시사합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핵잠 보유가 단순한 안보 강화를 넘어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있어 주변 해역의 안보 및 감시 체계 강화라는 막대한 경제적 중요성을 지닌다고 강조합니다. 나아가 북극 항로 개통 시 주변국 의존도가 심화될 상황에 대비하여 동북아시아는 물론 북극까지 넘나드는 작전 범위를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핵잠 보유는 이토록 엄청난 전략적, 경제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에피치에서 핵잠 보유 못지않게 세계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은 엔비디아의 한국 내 GPU 공급 발표였습니다. 엔비디아는 지난달 31일 한국 정부와 국내 4개 기업에 총 26만 장에 달하는 최신 GPU 블랙웰을 공급하겠다는 폭탄 선언을 감행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수장인 젠슨 젠센 이 삼성동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함께 치맥 회동을 가진 장면은 단순한 만남을 넘어선 상징성을 띄었습니다. 대만계 출신인 젠슨 황기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 TSMC를 보유한 대만을 뒤로하고 한국을 택했다는 사실은 대만 언론에서 긴급 분석의 대상이 될 만큼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대만 57뉴스쇼는 젠슨 엔비디아 쇼의 방한, 삼성 현대차와의 치맥 동맹 배경은 이라는 제목으로 긴급 방송을 편성하며 그 배경을 집요하게 파헤쳤습니다. 겉보기에는 반도체와 AI 제국을 건설하는 젠슨 황기, 왜 자동차 거물인 정의선 회장과 동석했는지 의문이 들 수 있지만 그 배경에는 놀라운 미래 전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젠슨 황은 자신이 구축하려는 AI 제국에 4개의 바퀴를 달고 전력 질주하길 원했고 그 파트너로 현대차를 선택한 것입니다. 현대차는 이미 로봇 공학 분야의 상징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으며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는 750대 인간형 로봇과 로봇견들이 투입되어 자재 운반과 차문 설치까지 담당하며 인간 노동자와 이잘 비율로 협력하는 혁신적인 스마트 팩토리를 운영 중입니다. 현대차는 블랙웰 GPU를 기반으로 차량 내 AI, 자율주행, 생산 효율화, 그리고 로보틱스를 상호 연결된 단일 생태계로 통합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혔습니다. 현재 경쟁사에 비해 다소 더딘 자율주행 개발 속도에 이 블랙웰 GPU 확보가 고성능 시스템 개발에 속도를 붙일 결정적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로써 한국은 AI, 반도체, 미래차 분야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잡는 전환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GPU 확보에 사활을 걸고 웃돈을 줘도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한국에게 무려 26만 장을 약속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현재 세계 시장에 팽배한 AI 거품론 때문이었습니다.
엔비디아는 AI가 단순히 과장된 유행이 아니라 실제 산업과 생산성을 바꿀 수 있음을 증명하길 원했고, 그 현실형 테스트 베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임을 지목했습니다. 한국은 국토 면적은 작지만 반도체, 자동차, 로봇, 5G 산업이 한반도 남쪽 200km 이내에 연결된 세계 최고 수준의 초집적 기술 생태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 처리, 테스트의 전 과정이 한국이라는 하나의 틀 안에서 동시적으로 구현 가능한 독보적인 구조입니다. 미국이나 중국조차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이 환경 속에서 한국의 서울 지하철, 인천공항, 현대차 자율주행 테스트 베드,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의 초대형 AI 모델까지 모든 것이 이미 현실 속에 살아있는 AI 실험실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현실 산업과 AI 모델이 직접 맞닿는 환경이었으며, 한국은 이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구현하고 있습니다. CNBC 역시 엔비디아의 이번 GPU 공급 결정이 한국을 AI 혁명의 중심에 세우는 획기적인 사건이라 분석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AI 인프라와 기술 확대를 위해 과감한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급변하는 세계 무역 질서와 변혁적인 AI 물결 속에서 국가적 생존을 위한 중대한 순간에 직면해 있음을 강조하며 올해보다 3배 이상 증액된 10조 1천억 원, 약 69억 달러의 AI 관련 지출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로봇 공학 등 핵심 산업에 중점을 두고 국가의 AI 컴퓨터 및 제조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지난 정권에서 대폭 삭감되었던 R&D 예산을 바로잡아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고 게임 체인저를 육성할 창의적 연구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실행 결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때 해외로 유출되었던 한국의 AI 핵심 인재들이 다시 조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해외 우수 연구자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고자 선발된 박사후 연구원 포닥에게 기존 국내 평균 연봉의 1.8배에 달하는 미국 수준의 최고 대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MIT, 스탠퍼드, 하버드, 옥스퍼드 등 해외 유수의 대학 및 기관에서 근무하거나 학위 과정을 밟던 한국 국적의 인재 56명이 이재명 정부의 러브콜을 받고 귀국했습니다. 이들은 KAIST를 비롯한 과학기술원 연구단에 합류하여 네이버, LG AI 연구원, 삼성전자 등 기업 수요에 맞춘 실증 프로젝트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국가 전체가 AI를 향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해외 인재 유치 활동 또한 미국, 유럽, 싱가포르, 일본 등으로까지 넓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전 세계에서 비난받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들이 역설적으로 한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첨단 칩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면서 엔비디아는 수천억 달러 규모의 GPU 시장 손실 위험에 직면했은 했는데, 이 공백을 메워줄 최적의 파트너로 정치적 리스크는 낮고 기술 수용 속도가 빠르며 시장 규모가 탄탄한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트럼프의 블랙웰 미국 내 사용 천명에도 불구하고 결국 중국 수출 통제만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한국은 머지않아 중국을 추월하고 미국 수준에 근접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R&D 예산 삭감 기조가 미국 내 과학자들의 이탈을 가속화시키면서 한국은 이 기회를 통해 해외 AI 인재를 국내로 불러 모으는 어부지리 효과까지 누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과학학술지 네이처 설문조사에서 미국 내 과학자 약 75%가 미국을 떠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의 관세 정책 역시 한국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임명했던 보수 성향 대법관들조차 관세의 불법성을 지적하면서 관세 소송에서 트럼프가 패소할 가능성이 90%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만약 관세 소송에서 패소하면 미국 정부는 140조 원이 넘는 금액을 환급해야 할 수 있으며 현대차와 기아가 2분기에 입었던 1조 6천억 원의 관세 손실액을 되돌려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무리한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3,500억 불금 투자를 거부하며 높은 관세에도 시장 입지를 넓혀 나갔던 한국의 버티기 전략을 거신해 한숨하음이었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안보와 경제, 기술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이뤄낸 한국은 이번 APEC 문화 공연에서도 세계 최고의 문화 강국으로서의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얼굴 천재들아 불리는 채은우가 사회를 보고 K-팝 스타 지드래곤이 무대를 장악하자
각국 정상들은 놀라움에 가득 찬 시선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에 현대차의 AI 로봇이 춤을 추는 초대형 퍼포먼스까지 더해져 진정한 K컬처의 정수를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안보의 핵잠수함, 경제 AI 반도체, 그리고 문화의 K컬처까지. 한국은 지금 그야말로 어치 모든 것을 갖춘 이득 이상거산디사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중심의 거대한 AI 경쟁 구도 속에서 한국은 이제 6개월이라는 격차만을 남긴 채 선두 그룹을 무섭게 따라잡으며 마이크로소프트 보고서에서도 AI 확산에 모범 사례 사치대로 극찬받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사활을 건 투자에 나선 덕분이며 이는 곧 디지털 기술을 완벽하게 다루고 이를 기반으로 산업을 구축한 대한민국만의 저력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가장 흥미진진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국이 핵잠수함과 20인 주만장의 GPU를 통해 얻게 될 미래 경쟁력에 대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이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더 깊은 분석과 흥미로운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